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 23명 등 전국에서 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57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28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59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6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부터 100세 이상 남녀 23명으로 이 중 15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나머지 8명이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772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3월 30일 이후 1개월여 만에 신규 확진자 수 30명을 밑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도쿄의 최근 일별 확진자는 4일 연속 100명 이하로 확진자 수로만 봐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91명, 4일 87명, 5일 58명, 6일 38명, 4일 연속 100명 이하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4일간의 검사자 수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일 399명, 4일 219명, 5일 109명, 6일은 심지어 100명도 채 안 되는 65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적은 검사 건수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양성률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양성률이란 검사자 중에 얼마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치인데 검사 건수가 가장 적은 6일에는 65명 검사자 중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양성률이 58.5%로 검사를 받은 절반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단지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다 라고 밖에 나오지가 않으니 잘못 받아들이면 종식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고 길었던 골든위크도 끝이 나고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된 첫날인데요. 아침 출근길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일이 기한이었던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된 첫날인 7일 아침 오피스 빌딩이 늘어선 도쿄의 마루노우치는 직장인들이 속속 출근을 재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전보다 인파는 적지만 도쿄역 앞 교차로 등 신호대기로 붐비는 곳도 있어 연휴 종료 후 회사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보육원이 휴원하고 남편과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한 여성 회사원은 감염이 진정되지 않아서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은 어쩔 수 없고 남편과 협력하며 둘 중 하나가 집에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달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은행원은 비상사태 선언의 연장에서 재택근무 기간도 연장일 것이다라며 능률은 오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포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활기가 줄어든 오피스의 거리 풍경에 세무사인 남성은 협력금 신청에 관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불안한 손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14일을 목표로 고려하는 긴급사태 선언의 지역별 해제에 대해 도쿄와 오사카 등 특정 경계 지역에 지정된 13도도부현도 검토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경계 도도부현 여부에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골든위크 중 전국 주요 관광지의 인파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시기의 평균에 비해 70에서 80% 감소했다고 분석되어 국민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의 산밀의 철저 등을 전제로 한 후 시설 사용 제한의 일부 완화 검토도 추진 의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도쿄의 출구 전략에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코이케 지사는 도내의 상황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아직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러분의 협력을 계속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골든위크가 끝나고 일부 빠친코가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방심을 부르게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출구 전략의 얘기만으로도 방심을 부를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6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의료 종사자에 대해
10에서 20만엔의 지원금을 전달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의료 종사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증 요양 대상 호텔 직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돕기 기금으로 기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날 요미우리 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요시무라 지사는 기부금이 10억엔에 달하여 의료 종사자는 20만엔,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호텔의 직원은 10만엔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금에 대해 구체적인 쓰임새가 밝혀지는 것은 처음이지만 아직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새로운 기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및 검사 체제에 불안함을 표시하였습니다. 6일 마이니치 신문이 전국 18세 이상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의료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라는 답변이 68%에 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검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인이 감염되어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지난달 8일에 전해 조사 결과인 44%에서 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45%를 차지하며 비지지층의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긴급사태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66%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불안감과 경제적 부분 중 어느 한쪽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제조 판매를 인정하고 특례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본 내에서 승인된 것은 처음이며 대상은 인공호흡기를 붙이는 등 중증 코로나19 환자입니다. 이는 지난 4일 길르앗 사이엔시스 일본 법인에서 후생노동성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후 3일 만에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14일을 목표로 고려하는 비상사태 선언의 지역별 해제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6일 시점에서 일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는 17개현 등으로 해제가 시야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증의 수용 여력을 포함한 의료 제공 체제의 상황 등도 감안하여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내각 관방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토치기, 후쿠이, 미에, 토토리, 오카야마, 토쿠시마, 가가와, 코우치,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이렇게 17개 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JR 토카이와 JR 서일본, JR 큐슈는 7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연장 및 현 상황에 따라 11일부터 토카이도 산요 큐슈 신칸센의 운전 계획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카이도 신칸센 노조미의 경우 토요일은 약 4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약 30% 간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라이프 코퍼레이션은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대책으로 이번 달 18일부터 21일 사이 점포당 1일 임시 휴업일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휴업의 목적은 매장의 청소와 직원의 몸과 마음의 리프레시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점포로는 칸토와 킨키에 있는 275개 점포가 대상 휴업이며 휴업 다음 날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개점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변인에 따르면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어 휴식이 필요함을 판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7일 정오 도쿄 에도가와구의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2살 남자 중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충돌 후 도주하였으며 경시청은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밤 뺑소니 운전자는 과실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고 경시청은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